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대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번안합시 장중주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 28수의 하나인 이 필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필수의 이 서화문자로 표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자의 이 서화문자에 대한 이 발음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해 줬습니다. 그리고 이 한자에 대한 이 필수에 대한 한자의 이 음을 이렇게 이 서화문자로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한자로 서화문자를 표기하고 또 한자의 그 음을 또 서화문자로 익히는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제 이 필자에 대한 이 서화문자를 보면은 이 여기에서 이제 글자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. 현대의 이 필체이기 때문에 필체가 확연하게 보기가 쉽습니다만은 본래의 작품에서 이제 이 따로 그 영인본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. 글자들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렇긴 해도 이 글자를 보는 방법 중에 이제 부수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한자와 똑같이 서함자도 부수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수가 보통 왼쪽에가 많이 있습니다. 왼쪽에가 부수가 많이 있고 또 위쪽에가 또 분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글자를 보면은 왼쪽에 부수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띄는 부분이 여기가 좀 띕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아랫부분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찾아서 글자를 이제 부수를 표를 면밀하게 보니까 여기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까지 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이 부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수를 찾아서 글자를 찾아보니 이제 글자가 이 부수가 이제 많은 글자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에 이 글자가 있었습니다. 이 글자가 있고 윗부분이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현대의 글자체로 보면 글자가 훨씬 더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글자를 또 찾아보면은 또 문자 표해가 이 글자에 대한 이제 뜻을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필자를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현대 학자들과 또 그동안 서화문자를 공부하신 많은 학자들의 그런 노고 덕분에 서화문자를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이 서화문자를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서화문자를 연구한 또 수많은 학자들, 특히 중국의 학자들의 또 노고가 뛰어나고 또 이미 온라인 사전인데 있기 때문에 서화문자를 검색하면서 충분히 글자를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아무튼 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찾아서 이 검색을 해 보면은 이 글자를 이렇게 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5712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자의 음가를 이제 이렇게 두 글자를 합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발음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발음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학자들이 밝혀놓은 발음은 이렇게 이 즈와에 가깝게 이렇게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음가가 즈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발음이 이제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두 글자를 합쳐서 이합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고 또 발음이 복잡할 때는 또 삼합도 되고 사합도 되고 그렇습니다. 이제 실담자에서 보는 이제 삼합 사합의 글자의 법칙이 또 다른 문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는 알파벳 표기가 없다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음가를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필수의 이 숫자에 대한 이 서화문자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그래서
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109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왼쪽에 부수가 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부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부수를 찾아서 이 글자를 찾으면은 문자표에서 109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한 서문자에 대한 음가의 발음이 이렇게 한자로 영이 되겠습니다. 우리 음가는 영이지만 실제 음가는 이렇게 기에 가까운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필자에 대한 이 한자의 음입니다. 그래서 한자의 음을 이렇게 서문자로 표기를 해 준 것입니다. 그리고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글자가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렇게 이 사획의 부수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자표를 보면은 2228번에서 문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자의 음가를 보면 이렇게 P에 가깝게 음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수에 대한 한자 이 별수에 대한 이렇게 음가가 이렇게 이 서문자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부수가 되겠습니다. 이 부수를 찾아서 이 글자를 찾으면 글자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86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음가를 보면 이렇게 수로 음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이 서문자에 대한 이 연구도 좀 아직 미진하고 아직도 서문자에 대한 많은 문헌은 찾았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. 그리고 이 음가에 대한 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 이 글자도 공부하고 또 음가도 또 익히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서문자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문자의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